외국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회사 외국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고 싶어하는 기업 순위 이거 뭐 크게 안 바뀌어요. 구글, 유튜브, 애플, 넷플릭스 같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인데, 전제가 뭐냐, 이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 이 얘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셨다 와서 나 구글 10년 차 뭐 이런 분들의 얘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업무는 비슷하겠지만 그 지사나 본사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여기서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그것만 하는 그 직무들이다 보니 우리가 좋은 케이스로 봤던 분들과는 좀 다른, 실무적으로는 좀 다른 게 있더라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순위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애플 같으면 리테일과 또 이 마컴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 점포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포지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러 오는 기업이니까 판매 관련된 직군들이 많고, 회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그랬는데 회계 전표를 안 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누군가 쳐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치냐, 셉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쉐어드 서비스라고 법인들의 회계를 대행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 관련된 정보가 넘어오면 자동으로 기표를 하는 것들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전표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 드린 판매하러, 나이키, 애플 뭐 이런 데처럼 판매하러 들어오는 데들이 있고, 약간의 제조나 연구가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인력도 크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물건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제 지역에 맞게 혹은 약간의 제조를 좀 더해서 외주를 해서 뭐 하던가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데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팔죠. 그리고 아예 제조를 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제조를 하는 뭐 타이어 회사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가운데 회사 중에 유명한 게 뭐 ASML 같은데, 물건을 해외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분해해서 조립하고 다시 이제 인스톨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달라요. 국내 회계가 가지는 직무 설명 대비해서 직무를 쪼개는 방법도 좀 다르고, 여기는 ARAP로 나눠서 채권 채무를 기준으로 업무를 이렇게 분산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P가 자금을 맡기도 하고, AP는 이제 페이어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AR은 리시버블이라서 이제 세일즈 쪽을 담당하는데, 이게 그냥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기장 업무를 다 포함하죠, 각각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무를 뭐 따로 두기도 하고, 또 업무상으로도 보면 이제 그냥 랜덤으로 가져와 보면 그룹에 보고한다, 그룹의 정책에 따르게 한다, 그룹의 프로젝트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위드 로컬 어드바이저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리고 이것들 중에 이제 외국계 기업인데 국내에서 채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국문으로 쓰는 그 직무 공고에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같은 데들 거 보니까 내부 보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것들과 비슷한 일을 하죠. 근데 다른 직무들에 대한 내용은 국문과 거의 비슷하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비슷하게 확인되기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기업 전문 채용관에 가서 보셔도 비슷한데, 여기도 그렇죠. 외국계 기업인데 외국에서 투자해서 100% 투자한 데들, 뭐 50% 투자한 데들, 그리고 50% 투자했지만 여기 경영권을 아예 더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저희 회사들 제가 있었던 데처럼 보고만 하는 데들, 이렇게 구분이 막 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 회계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이 외국계 관련된 이슈는 보기와 다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그때 회화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대신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업무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 그래서 좀 압박감이 있었죠. 또 영어가 공통 언어로 이제 전 세계 법인에 있어서, 아까 예를 들어 뭐 쉐어링 서비스 센터에 내가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로 한다.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사 언어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어가 더 많고 그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언어를 잘 하면 좀 더 유리한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외국계 물론 그 선택지로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특정 언어를 잘하면 일본어를 잘한다? 그러면 일본 기업에 지원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10개에서 20개로. 대신에 여기도 다 똑같다. 그냥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 대부분은 한국 기업과 비슷하거나 되려 더 못한 곳들도 많더라. 제가 있었던 두 번째 기업의 주주가 그리스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전형적인 국내 제조기업,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기까지는 너무 환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선택지를 넓히는 의미로 외국계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